이런 연습을 해놔야 이거를 중등, 고등, 수능 이후에 쭉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틀을 초등 때부터 잡아주면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요렇게 생긴 마인드맵에서 요 부분이구나 를 처음부터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스몰빅 클래스와 연이 깊으신 분입니다. EBS 스타 강사이자 약 3만 명의 구독자가 시청하는 채널 영어 응급실 지원쌤 채널을 운영 중이신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셀프 박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응급실 강사이자 EBS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또 영어 교육의 인플루언서이자 스타 강사로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 때 막 영문법 해야 되나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질문이 좀 답하기도 어렵고 사실 추상적이고 되게 범주가 넓은 질문이라서 그때 여쭤보니까 이제 문법의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답이 나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정의 자체를 만약에 한자식 용어가 곁들여진 예를 들면 뭐 두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한자식 용어가 곁들여진 걸 학습하는 걸 문법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당연히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후반, 6학년 때 하는 게 맞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 한자식 용어 학습은 초등 때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넓은 틀에서의 문법을 보면은 사실 패턴 학습도 문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I am, you are, she is 이렇게 뭐 비동사를 바꿔가는 그런 연습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문법 패턴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초등형 문법을 물어보신다면 4학년 때, 5학년 때도 계속적인 문법 패턴 학습은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정의를 한자식 용어를 학습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5학년 후반에서 6학년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교과 과정이 시작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문법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이 문법이라는 정의 또 문법이라는 좀 관점 자체를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문법 학습에 대해서 많이들 또 질문하시는 게 어릴 때 영어 노출이 중요하다, 영어 노출 많이 하면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좀 영어 노출이 충분하지 않아요. 또 영어에 대한 어떤 학습 경험이 충분치 않은 그런 채로 이제 5학년, 6학년을 맞이했다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가 약간 일찍 영어를 시작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5학년까지는 아직은 영어 노출에 조금 더 집중을 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학년까지? 네, 5학년 1학기 후반까지는요. 그냥 학교에서 듣는 교과서, 그 다음에 리딩 ORT 교재의 좀 쉬운 난이도 이런 것들은 쭉쭉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익혔으면 좋겠고요. 이제 5학년 2학기 후반, 6학년이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조금씩 아주 말랑말랑하고 쉬운 일러스트와 한자식 용어가 같이 좀 해설되어 있는 교재를 통해서 중학교에 넘어가는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문법 관련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용어를 링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이 알고 보니까 한자식 용어로 하면 요거야.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작가님,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할 법한 말 중에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선생님 저 집에 보내주세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해봐라 라고 하면 애들이 보통 I want to go home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 근데 사실 거기서 to go home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그 to go home이 목적어 역할을 해.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용어 자체를. 이제 그런 연습을 6학년 때부터는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영어 노출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5학년 후반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ORT나 아니면은 좀 AR 지수가 낮은 것들로 노출을 해주시고 6학년 때는 그런 노출은 조금 줄이시되 어느 정도 한자식 용어가 곁들여진 조금 쉬운 책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 6학년 때까지 영어 노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알파벳만 아는 정도예요. 그런데 6학년 때 이제 문법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럼 바로 문법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다른 스몰빅 클래스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도 엄마 아빠를 영어로 쓸 줄 모르는 영알못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mother가
MOTHR이구나. 요거를 알 정도의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영문법 처음 접했어요. 한자식 영문법으로 아예 영어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가서 영어 잘했고 전교 1등 했고 외고 갔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영문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이가 영문법 공부를 할 때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영문법 공부를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한다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중학교 때 또 하고 중학교 때 했던 거 고등학교 또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어휘 학습에서 필요한 게 반복 학습, 누적 학습일 거고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스타 강사로서 좀 이 강의를 하실 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팁이나 방법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짚고 싶은 게 네.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렸다는 건 첫 번째로 이해를 좀 한척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초등영문법 파트를 가르치다 보면은 뭐 명사 뒤에 s가 붙거나 es가 붙거나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애들한테 저는 강의를 할 때 왜 ES가 붙고 어쩔 땐 IS가 붙는지를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그림이랑 같이. 네. 그러면 저랑 배운 친구들은 그걸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안 까먹더라고요. 근데 그냥 대충 책 보고 그냥 대충 빨리 외워야지. 오늘 이따가 단어 시험이니까 이거 빨리 해야지 하면은 당연히 다음 주에 까먹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에 초점을 네. 내가 이거를 왜 배웠는지, 이 문법의 쓰임새가 어디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가 이해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 누적 학습은 사실 최고로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단권합니다. 특히나 문법은 뭐 지금 뭐 어떤 초등영문법 책을 선택하시든 그 초등영문법 책으로 기본적인 한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익혔으면 네.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아까 봤던 그 초등영문법 책에 이건 어느 파트지 하고 좀 찾아보면서 여기다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책에서도 네. 이런 내용이 새로 추가됐네? 그럼 내가 원래 봤던 그 책에 다시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나 노트를 점점 두껍게 키워가서 나만의 문법 노트나 나만의 문법 기본서를 만들어놔야지 이거를 계속 막 이 책도 풀고 뭐 그래머 코치도 풀고 그래머 인사이드 풀고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와 다 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뭐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되겠지만 특히나 영문법은 수학처럼 몇 학년 몇 학기 진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문법이라는 그 본질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다 같은 거기 때문에 물론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모아주는 깔때기를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또 이제 문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법 문제가 사실은 되게 꼬아서 내면 특히 내신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부터 예를 들면 문법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뭐 내는 경우에는 잘 푸는데 여러 항목을 연계한 문제는 좀 어려워해요.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여러 문법 개념이나 항목을 연계한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풀고 머릿속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정말 핵심이죠. 결국은 문법 학습의 가장 파이널 목표는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문법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영어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텍스트건 어떤 대화 상황이건 내가 자유롭게 말을 하고 내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고 문법을 쓸 줄 알아야지. 근데 갑자기 여러 개 나오면 못 푼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건데 여러 개의 문법 항목을 머릿속에서 연결시키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2개, 3개씩 연결된 문제부터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 문법 단원에 하나씩 나오는 문제. 뭐 예를 들면은 비동사 현재면 비동사 현재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비동사 과거면 과거만 나오는 걸 풀어봐요. 그 다음에는 비동사 현재 과거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섞여 있는 단원의 그런 문제를 또 풀어봐요. 그 다음에는 비동사 전체가 섞여 있는 문제를 풀어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뭔지가 이해가 됐다 싶으면 이제 다른 문법들도 쭉쭉 공부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냥 랜덤한 텍스트 하나가 있을 때 해석을 해가면서 요거는 뭔가 좀 해석이 애매한데? 요렇게 하면은 여기 좀 해석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을 찝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사실 문법 문제를 낸다는 게 해석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문제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원마다 문법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2개씩 더 묶어서 학습을 하고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해석적으로 문법을 접근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념학습부터 문제풀이까지 다양한 차원의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라서 영문법을 하려고 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금까지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초등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초등 영문법 딱 요 3가지만 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자식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자.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재미를 잃게 하지 말자는 거고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막 서로 이제 속도전에 막 빨리빨리 영어 공부를 시킨다,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4학년 나이에 한자식 영어 문법 용어를 이해할 정도로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두뇌가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교과 과정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영문법 책을 들이미시면 아이가 매우 높은 확률로 영어를 거부하게 돼요. 저는 사실은 그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그런 사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어제도 뵀어요. 주말에는 수업하고 나서 이제 뭐 학부모님들 상담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근데 엄마들 갑자기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저희 애가요 갑자기 영어 숙제를 안 한다고 해요. 물어봐요. 왜요? 저희 뭐 원 숙제가 뭐 많지 않은데, 제가 낸 숙제 많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게 사실요 제가 그 주변에 엄마들이 무슨 공동구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책을 시작했는데 하면서 줘요. 중학교 영문법 책이에요. 몇 학년인데요, 애가? 걔 3학년이요. 아니 그 다른 집 애는 그 저기 오빠가 서울대 갔는데 걔가 뭐 3학년 때부터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애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막 보통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물론 그런 뭐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특출난 언어 재능을 가진 아이 하나 때문에 수많은 다른 아이들이 이제 희생을 하고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 아이한테도 실제로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 문법을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다. 중학교에 자녀가 넘어가게 되면 한 단원에 이제 처음에 리슨 앤 스픽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머 한 2꼭지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본문이 나와요. 근데 이 그래머 2꼭지가 순서가 되게 랜덤하거든요. 뭐 갑자기 비동사 현재, 그리고 갑자기 일반 동사 나오고 이렇게 막 파편 이렇게 조각 배우다 보면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문법 지식이 마치 이렇게 정리 안 된 집에 있는 꽂혀 있는 정리 안 된 장난감 책처럼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 번쯤 모아서 내가 1학년 1학기 뭐 언제 1단원, 3단원, 5단원에 배웠던 건 요렇게 묶어서 비동사, 현재, 과거,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이만큼 묶어서 이거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런 연습을 해놔야 이거를 중등, 고등, 수능 이후에 쭉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틀을 초등 때부터 잡아주면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요렇게 생긴 마인드맵에서 요 부분이구나를 처음부터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화한다는 게 결국 묶고 분류하고 이 작업인 거고 그렇게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문법 개념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그게 이 마인드맵 같은 구조화로 표현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를 맨 처음에 대치전서 강의했던 거는 고2, 고3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O라고 적혀 있는 단어 to죠. 그 to가 전치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어요. 전치사 to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고 이렇게 쭉쭉 갈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미리 쫙쫙 모아놓은 거죠. 그 자료를 지금 EBS 강의할 때 중등에도 썼다가 지금은 초등에도 쓰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훨씬 더 단순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가서 헷갈리지 않게 미리 좀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초등 단계이니만큼 영문법에 너무 지겨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루에 뭐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로 적은 분량만 학습할 수 있게 엄마가 옆에서 좀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영문법을 재미있게 또 거부감 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또 그러한 결과물로서 비주얼 띵킹 초등 영문법이라는 책을 또 내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책도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영문법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저 자체도 영문법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에게 이거를 최대한
부담감 없이 다가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많이 연구를 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으로 저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초등의 그 말랑말랑하고 쉬운 그 TPR식 교수법이 가득 담긴 신체놀이적인 영어의 특성, 그리고 중등의 그래머 요소가 가득 담긴 그 딱딱한 영어, 그 사이에 어딘가를 가장 잘 잡은 그런 책입니다. 그 사이 단계를 아이들이 잘 넘어가서 중학교에 잘 안착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잘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데 가장 주안점을 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제 또 무료 강의도 보면서 뭔가 혼자서 자습하기에도 편안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어떤 영어 교육관, 또 영어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영어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내고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행학습보다는 적정학습이 딱 입장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 영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정서 발달, 뭐 학부모님과의 교감, 그 다음에 학교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에도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EBS 스타 강사 지원쌤 모시고 이제 영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야기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문법이라는 게 정말 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 영어 독해라던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지만 자신감 있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영문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